어감이 좀 그렇지만 똥 전문가시네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장염이 있는데 그 장염의 가장 최종 치료 방법이 대변 이식이거든요. 최종이라고 하면 가장 마지막에 최후에 쓸 수 있으니까 최후에 쓸 수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최선의 치료 방법이기도 한데 뭐라도 정말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크고 이래서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빠르게 좋아지나요? 네, 바로 효과가 옵니다. 제가 대변 이식을 여러 번 해봤지만 대변을 딱 받았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대변은 처음 봤대요. 여러 이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뭐 신장 이식이라든지 간 이식이라든지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어떻게 대변 이식이 가능하게 된 걸까요? 대변 이식이 뭔가요? 대변 이식은 장기를 이식하는 거랑은 좀 다르긴 하죠. 그래도 우리가 항생제 같은 거를 먹다 보면 이게 꼭 뭐 일주일 이상 먹고 뭐 세게 먹고 과다하게 먹고 이러지 않았어도 진짜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없다라고 저는 환자들한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만 먹어도 생기는 분들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장염이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세균들이 과다 증식하고 독소를 내뿜고 이러면서 설사가 지속이 되고 배가 아프고 뭐 점액성 대변이 나오기도 하고 구토 그리고 또 뭐 심하면은 호흡곤란, 이제 뭐 가슴이 좀 답답하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장염이 있는데 그 장염의 가장 최종 치료 방법이 대변 이식이거든요. 최종이라고 하면 가장 마지막에 이제 최후에 쓸 수 있으니까 최후에 쓸 수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최선의 치료 방법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남의 대변을 내 장 안에 어떻게 넣어 내가 똥을 먹으란 얘기야 이런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부감이 있으니까 사실 처음부터 그 치료를 하기는 좀 힘들고요. 지금은 이제 약물 치료들이 또 한 두어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약물 치료가 있는데 그걸 먼저 해보고 또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도움되는 것들을 최대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마지막에 이런 치료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치료를 하실 때 좀 거부감은 없으셨나요? 거부감이 좀 있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중환들이었어요. 정말 이걸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여기서 더 할 게 없는데 이제 약물 치료도 반응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더 뭔가를 안 해주면 이 사람은 그냥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호자도 그걸 옆에서 고생하는 걸 같이 봐오기 때문에 뭐라도 정말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크고 이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거부감이 있지는 않으셨고 또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만족도도 너무 높고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퇴원하시고 집에 잘 돌아가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또 최후의 방법이라고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궁금한 게 신장내과 전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중환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보훈병원에 있을 때도 신장내과에 이제 입원하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꼭 신장내과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뭐 응급실에서 너무 여러 개 과가 막 이제 겹쳐져 있으면 사실 어느 과로도 입원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럴 때 제가 많이 입원을 시키고 저는 그냥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아침에 출근해서 아주 급한 응급 일이 없으면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열어봤어요. 그게 제 취미이자 제 그냥 약간 습관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뭐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없나? 뭐 너무 안 좋은데 입원이 안 되고 막 이제 약간 저희가 속된 말로 깔려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응급실에 그냥 쭉 그냥 어디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환자들이 있나 저를 항상 찾아봤고 전공의들한테도 혹시라도 뭐 해결이 안 되거나 진짜 뭔지 갈피를 못 잡겠거나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받는 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중환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너무 또 즐거웠고 이게 재밌었다라는 표현을 하면 무슨 게임도 아니고 재미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냥 보람도 있고 흥미롭고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환이 막 계속 모이고 또 다른 과에서도 전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다 보니 이게 중환이 많으면 그런 장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항생제 사용이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루 이틀만 써도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항생제 쓰고 여러 가지 쓰다 보면 당연히 생길 확률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또 많이 오고 또 다른 과에 입원해 있을 때도 좀 환자가 안 좋아지면 저한테 컨설트가 많이 와서
많이 봤습니다. 중환자를 보시다가 또 환자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또 스마일을 약간 네, 그럼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마치 그 의학 드라마 주인공이 생각이 나는데 슬기로운 신장내과 생활, 약간 뭐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해요. 대변 이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변이 사실 뭐 상당수는 수분으로 돼 있고 건더기도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식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다들 지금 식사 시간은 아니신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처음에 여기 대변 이식을 이제 보훈병원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2013년도 5월 달에 제가 처음 대변 이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외국에 있는 논문을 이제 보고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라고 이제 가닥을 잡고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마구잡이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환자분이 진짜 너무 안 좋았었고 막 계속 열도 안 떨어지고 설사하고 할아버지신데 막 살은 계속 빠지시고 할머니는 약간 사투리 계속 쓰시면서 우리 할아버지 좀 살려줘 이러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계속 검사를 하면 그 CDP-실이라는 세균이 계속 독소도 양성 나오고 배양 검사도 양성 나오고 약은 다 이제 효과가 없고 또 설사를 많이 하시니까 욕창이 생겨가지고 엉덩이에 욕창이 너무 심하시고 그래서 요거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처음에는 가족분들한테 좀 대변을 한번 구해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 대변은행이라는 존재가 저는 없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안 알아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무튼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주변에 아드님 대변으로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변을 받아서 그냥 그날 가능하면 프레시한 아침 대변을 받아서 김이 모락모락 상상이 되는데 근데 대변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NS 그 생리식염수를 아주 약간 한 200cc에서 250cc 정도 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믹서기에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믹서기도 보호자분이 이제 준비해 오셔서 믹서기로 갈고 또 이 건더기까지 다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장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넣어주거나 아니면 사실 첫 케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어서 L튜브라고 해서 이제 코에다가 이렇게 콧줄 우리가 낀다고 그래서 위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이분이 이쪽으로 식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피딩 튜브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넣어줄 계획이었기 때문에 건더기를 이제 체에 받쳐서 건더기는 다 버리고 실린지에 담아서 또 피딩 톡에 넣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효과가 정말 많이 좋았는데요. 빠르게 좋아지나요? 네, 바로 효과가 옵니다. 피딩 튜브로 해서 천천히 이제 들어가고 나서 거의 한 30분 정도만 있어도 그때부터 좀 조금씩 뭔가 열도 좀 떨어지고 좋아지는데요. 한두 시간 있다가 보면은 이제 뭔가 환자가 이제 막 우욱 하던 이런 토하던 것도 좀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설사도 완전히 멈춰서 해피하게 퇴원을 하셨어요. 궁금한 게 어쨌든 그 노폐물, 몸에서 나온 노폐물을 넣는 거잖아요. 그쵸. 혹시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첫 번째 케이스처럼 사실 겁도 없이 어떻게 보면 L튜브로 한 건데 그 방법밖에 없긴 했지만 L튜브로 넣어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역류된다고 하거든요. 위에서 이제 이게 우욱하고 나오면 이제 혹시라도 폐 쪽으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사실은 제일 큽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위장에 만약에 엄청나게 큰 뭐 상처나 손상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그 상처를 통해서 되게 많은 양의 세균이 대변과 함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박테레미아라고 이제 균혈증 이런 것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시행했을 때는 균혈증이 생겨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고요. 사실 그 첫 케이스가 약간의 그런 위험이 좀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염은 완치가 돼서 그냥 퇴원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정도가 되면 대변 이식을 고려하게 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오시는 분들은 저희 로컬로 오시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 이제 이미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어디 뭐 입원 치료하시고 나서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결국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을 가시잖아요. 가셨다가 진단을 받고 저희가 이제 보통 약물로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분명으로는 메트로니다졸이라는 약이랑 그리고 방코마이신 성분의 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약을 쓰고도 효과가 없으면 사실 그 다음 쓸 수 있는 약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중환자실에서는 뭐 티제사이클린이랑 뭐 아니면 면역글로불린이나 이런 정말 중환자들한테서만 네. 쓸 수 있는 약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생각보다 저는 재미를 못 봤어요. 네, 쓰고 나서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또 보험 기준도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생각하는 게 이제 대변 이식인데 지금 대학병원에서도 대변 이식을 하는 병원들이 저는 꽤 있다고 알고 네. 있고요. 또 실제로 좀 허들이 좀 있어서 이게 또 요즘엔 또 우리가 대학병원이 좀 아직은 아주 완전히 정상화는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변 이식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우리 병원에선 못 해주니까 네. 다른 데서 찾아봐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젊은 분들도 있고 한데 뭐 설사하시는 분들, 배 아프고 또 열도 좀 나고 계속 배가 뭔가 좀 약간 네. 이상한 불편한 느낌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점액성 대변 나오다 보면 또 가끔은 혈변도 좀 나올 수 있고요. 혈변은 물론 대부분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만 설사하면 사실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뭔가 나올 것 같고 불편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항문이 헐기도 하고, 뭐 치질이 생기기도 하고, 네. 설사 너무 많이 하면 네, 이런저런 증상으로 많이 오시고, 과거에 제가 봤던 그런 호흡부전이나 진짜 심한 경우 뭐 다발성 장기부전 이런 경우는 정말 이 중환자실에서나 네. 볼 수 있는 케이스라 여기 와서는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분도 있잖아요. 장염을 앓고 있는데 만성인 분들. 그런 분들도 어떻게 좀 효과가 있나요? 그거는 조금 이야기가 좀 분분한데요. 네. 이제 장염도 종류마다 좀 달라요. 그래요? 네, 이제 지금 이게 꼭 그 CDP실 감염으로 인한 이제 항생제 유발성 장염 이때는 네. 저희가 이제 그 공식적으로 치료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건데 지금 또 과민성 대장에도 좀 효과가 꽤 좋다 이래서 좀 하고 있고 궤양성 대장염, 이제 염증성 장질환 이럴 때도 이제 일부에서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소아에서 뭐 자폐증이나 뭐 이런 거에도 외국에서는 좀 효과가 있었다 이런 네. 보고들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문의하러 오시는 이제 부모님들도 꽤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는 있지만 네, 아직은 네. 조금 더 네, 그쵸. 지켜봐야 되는 조금 그런 조심해야 부분이군요.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게 우리가 장내 세균이 요즘 점점 더 제가 네. 봤을 땐 중요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논문 말고도 뭐 여러 가지로 다 있는데 뭐 네. 우리가 브레인 것 엑시스, 그러니까 뇌랑 장내 세균이랑 뭔가 연관이 있다. 치매도 더 빨리 오고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영향도 있고 뭐 키드니것 엑시스, 뭐 장내 세균과 또 장내 염증이 이제 뭐 급성 신부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뭐 만성 신부전에도 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장기랑 이제 겉이 우리가 소화기 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름 딱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고요. 논문에서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장내 세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또 이제 열심히 해주실 거잖아요. 네. 지금 또 계신 곳에서도 열심히 해주실 거고 앞으로 치료 방향은 어떨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이제 지금은 사실 우리가 환자분들이 많이들 물어보는 네. 게 제가 어떤 유산균을 먹으면 좋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다 드셔야 말씀을 된다. 드려요. 아니요. 유산균이라는 게 나한테 맞는 유산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균은 너무 다양하고 정말 거의 유전자만큼이나 정말 다양하게 네. 얘네들이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건데 그럼 나한테서 부족한 장내 세균이 뭔지도 사람들마다 다르고 그거를 먹었다고 해서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또 그걸 먹었을 때 어떤 식으로 장내 세균이 다시 또 분포가 바뀌고 네. 그러면 또다시 또 다른 세균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대변 이식을 보훈병원에 있을 때 제가 한 50케이스 넘게 했더라고요. 네. 사실 그때는 뭐 막 숫자 세가면서 하지도 않았고 기록이 그렇게 크게 네. 남기지도 않고 해서 이제 사실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안타깝긴 한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으면 정말 큰 자산이 됐을 것 그쵸. 같은데 네, 지금 그때 보면은
이제 한 분이 대변 이식을 여러 번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원래는 한 번으로 완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완치율이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좋아졌다가 시간 지나서 다시 악화되거나 보통 저희가 6개월 이내에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또 항생제를 먹으면 당연히 재발률이 올라가고 항생제를 먹지 않았어도 장염이 좋아졌다가 다시 건강한 사람의 이 대변을 받아도 그 사람의 대변에 장내 세균이 그대로 내 몸 안에서도 유지될 수가 없어요. 내 몸의 환경에 맞춰서 변화되고 내가 먹고 있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또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되다가 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한 번 또 재발하고 그럼 또 하고 이러는 건데 그 입원해 계신 할머님이었는데 정말 여러 번 받으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받을 때 사실 이게 기증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침마다 전공의들한테 막 카톡도 보내고 뭐 주변의 간호사들한테도 이제 매일 대변을 보냐, 규칙적으로 보냐, 요즘에 항생제 안 먹니, 뭐 술 뭐 최근 며칠 안 먹었니 이런 걸 막 다 물어봐서 기증 의사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라. 나 오늘 너무 급하다. 오늘 환자 꼭 이거 해줘야 된다. 막 찾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똥 선생이 되긴 했는데 그때도 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일정하게 어떤 분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서 찾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CDP실균이라는 게 아주 밀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이렇게 공간에 있는 걸로는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이 환자의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이제 막 이렇게 내 케어를 밀접 케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보균자가 되었을 확률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병원에 좀 오랫동안 간병한다고 같이 있었던 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제 병원균에 약간 오염이 좀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간병인이나 가까이서 이렇게 간병하는 가족들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의료진도 그러면은 비슷하지 않겠냐 할 수는 있지만 또 이제 의료진은 대부분 이제 좀 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또 선별을 하게 되는데 계속 기증자를 바꿔서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어떤 분의 대변을 이제 우연히 이제 받아서 했는데 너무 결과가 좋아서 그때 이제 정말 완치해서 딱 끝하고 퇴원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멀리 있는 로컬까지 나왔는데도 가끔씩 오세요. 이제 뭔가 다른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뭐 화설 119 타고 카트 끌고도 오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잘 지내시더라고요. 재발은 안 하셨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오신 적은 있어도 그게 재발해서 오신 적은 없으셨고 근데 그 보호자분 말씀으로도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대변 이식을 여러 번 해봤지만 대변을 딱 받았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대변은 처음 봤대요. 그래서 대변 색깔, 뭐 이런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제가 직접 못 보고 드리는 건데 왜냐면 이렇게 바로 좀 보내주게 이렇게 하거든요. 기증자가 누군지 모른 채로. 근데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보고 싶더라고요. 이상적인 그런 변의 모양? 그쵸. 이 형태가 있을까요? 뭐 황금변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생각하시기에. 맞아요. 황금변 약간 그런 약간 노란빛을 띠는 황금변의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그리고 냄새가 사실은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좋은 대변은 구수한? 좀 구수하고 약간 우리 청국장과 이런 약간 좀 발효된 느낌의 냄새고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좋은 대변을 냄새로 구별하기는 힘들지만 나쁜 대변은 확실히 냄새가 조금 더 많이 납니다. 나쁜 대변을 가진 분들이 기증자로 나올 확률은 사실 거의 없기는 하죠. 기증자 구하는 건 큰 숙제고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기증자가 이렇게 여러 번 바뀌었는데 어떤 기증자한테 받은 건 너무 성공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맞는 기증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또 저희가 대변은행에서도 슈퍼 도너라고도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제 대변을 받아서 검사를 해보면 그냥 그날 대변의 세균 분포나 그런 성상이 항상 일정하대요. 그래서 꾸준하게 대변 기증이 가능한 사람들을 슈퍼 도너라고도 하시던데 그런 분이 아마 슈퍼 도너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정말 잘 맞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분한테 받은 다른 환자는 또 재발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꼭 그분이 100%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대변은행에서도 아직은 그렇게 개개인으로 특화를 시키는 곳은
없어요. 그건 네. 아직 불가능하고 연구가 아직은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우리가 나가야 되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대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요점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하이포인트 오늘의 하이포인트. 네. 생각보다 장내 세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생제 가끔 보시면 받아서 이렇게 쟁여놨다 또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항생제 쓰셨으면 좋겠고 평상시에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를 골고루 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시고 그리고 좀 건강을 평상시에 좀 더 챙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기록도 많이 해주시고 연구도 많이 해주셔서 많은 환자분들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혜원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